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게임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킹나더. 서버 최초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이템을 만들고 그야말로 게임 속의 왕이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죠. 조영욱 변호사님, 이 사람이 현실에서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임에 수십억 원을 쓰던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졌지만 그 돈의 출처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매우 씁쓸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영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킹하더 사건을 통해 교묘해지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예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영욱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킹하더가 사기친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수십억 원어치 샀는데 피해자들이 이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압류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게임 아이템이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근데 가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집행이 어려워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임 계정을 통해서 게임 회사의 구체적인 돈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면 이 계정에 대한 가압류를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첫 번째는 가치평가 문제입니다. 아이템 시세는 계속 변동하는데 이 아이템 시세를 객관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게임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계정 압류나 아이템 이전에 협조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선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기꾼이 결정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아이템이나 계정을 팔아 현금에 버렸다면 추적해서 이를 되찾아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 있겠군요.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킹하다와 같은 사기꾼들은 대체 어떤 사기 수법을 쓰는 건가요? 네, 전세 사기는 제가 다루었던 케이스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킹하더가 사용한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입니다. 집을 살 때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 원인 집에 전세가 2억 8천만 원이면 자기 돈은 2천만 원만 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으로 폭탄을 돌리는 거군요.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네, 이중계약 사기입니다. 임대인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고 중복된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전세권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같은 집에 여러 명이 계약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관리인이 공모하면 세입자는 속을 수밖에 없죠. 정말 교묘하네요. 또 어떤 수법이 있나요? 네, 신탁부동산 사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놓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근저당권 사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잔금을 받은 바로 그날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권에 설정된 집에 채무를 거의 다 갚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 정도 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상품도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예방법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조영욱 변호사님, 전세 계약 전 이것만은 제발 확인해라 하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압축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주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많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거나 세금이 취납된 집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본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 본인과 하시고 보증금도 그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본인, 보험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최악의 상황은 상당수 막을 수 있겠군요. 네, 요약을 잘 하시네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말 그대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내가 살고 있다고 등기부 등본에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놓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나중에 직장이나 다른 문제로 이사를 가더라도 나의 보증금의 변제순이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를 하고 이사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첫 단추군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거군요. 혹시 이걸 형사적인 문제로 끌고 갈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 번째 행동,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와 형사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약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절차가 좀 간단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 증명을 보증기관에 함께 이행 청구를 하면 심사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과 부담금 청구는 보증기관이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필요하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집에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황하지 말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이 팔리면 그 팔린 돈으로 나에게도 돈을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권리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나의 확정일자 순위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빠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힘든 싸움이네요. 오늘 조영욱 변호사님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에 빠진 피해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아픔과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싸우셔야 됩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생활에 유익한 법률 이야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